안녕하세요. 한글 2004를 강의하고 있는 현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강 문서 작성과 한자 입력 및 자전 기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자 입력과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블록 지정하는 방법과 문서의 복사, 오려두기, 붙여넣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로 입력할 수 없는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과 글자 겹치기를 통한 특수문자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한자 입력과 한자 자전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판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살리기와 되돌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글을 입력하는 방법은 그냥 보통 한글을 쓰면 이렇게 입력이 되어지지요. 이렇게 입력된 글을 삭제하는 방법은 백스페이스 키를 하거나 아니면 딜리트 키를 해서 뒤에 글자를 없애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요. 그리고 여러 블럭을 설정을 해서 한꺼번에 없을 때는 블럭 설정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또 한꺼번에 삭제를 가능하도록 입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쯤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글을 입력할 때는 한글과 영어는 이제 한영을 바꿔서 영어를 입력할 때도 이렇게 한영 키를 눌러서 반복해서 가능하지만 영어가 아닌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이런 다른 글자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한글 2004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입력에서 보면은 글자판이 있어요. 글자판 바꾸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입력기 환경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현재 글자판은 이제 영어를 하든 한국어를 하든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되겠고요. 보통 이렇게 한국어를 설정을 해놓고 쓰죠. 그리고 두 번씩 표준이 이제 한국어를 입력을 할 때는 현행 표준 글자판 KSC572로 두벌식 글자판이라는 뜻이죠. 두벌식 표준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제1 글자판, 제2 글자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국어, 영어를 한영 키를 눌러서 변환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어, 여기에 보면 일본어라는 게 있는데 제3 글자판, 제4 글자판이 있는데요. 일본어 있는데 클릭을 해서 보면은 여러가지 영어뿐만이 아니고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 번체, 외국어, 특수교 이렇게 중국어하고 일본어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기능도 히라가나, 가타카나, 외래어 등등 여러가지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특수기호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바꾸어서 입력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설정을 해놓고 나서요. 다른 여기 글자판 보기에서도 글자판 크기를 이렇게 크고 작고 하게 나눌 수 있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일본어를 입력을 하고 싶으면 여기 옆에 보면은 글자판 이렇게 도구가 나오는데 일본어라는 곳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일본어로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제가 자판을 치고 있는데요. 전부 일본어 히라가나가 표시되고 있죠. 일본어 히라가나가 표시되고 있는데 이 입력 방법을 우리가 히라가나, 가타카나 이런 자판에서 직접 입력을 하려면 히라가나 자판에 익숙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입력하기가 힘들겠죠. 그럴 경우를 대신해서 요 히라가나, 영어로 된 히라가나, 가타카나인 경우에는 요 히라가나, 영어로 된 히라가나를 클릭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히라고 하는 히라가나의 히를 입력을 해보자고 할 때 HI를 치면 바로 히 이렇게 로마자 표기로 인한 방법으로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WE를 하면 왜 이렇게 또 우리나라 말처럼 우를 입력을 하면 우, 유를 입력하면 우 이런 식으로 로마자를 이용한 입력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글로 원상 복귀시키고 싶을 때는 여기 가서 한국어로 다시 바꾸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국어 입력이 가능해지죠. 한국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판 키 하나를 변경을 해놓고 쓸 수 있도록 이제 기능을 한글 2004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입력을 하기 필요할 때 쓸 때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블럭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블럭을 설정을 할 때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곳까지 드래그를 하면 간단하게 블럭 설정이 가능하죠. 이렇게 문장이 굉장히 길거나 할 땐 많은 것을 블럭을 설정을 할 때는 단축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곳이 부분적으로 어느 세밀하게 선택을 하고 싶을 때는 Shift 키를 이용하면 편한데요. 주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조리용까지 하고 싶다. 주방 앞에서 커서를 둔 상태에서 Shift 키를 눌러서 조리용까지 뒤에서 클릭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를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커서를 놓고 맨 앞에 놓고 맨 뒤에 가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되죠.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Shift 키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 줄을 선택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마우스가 왼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는 이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로 바뀌죠. 이럴 때 클릭 한번 하면 한 줄이 선택이 됩니다. 마우스 두 번을 클릭을 하고 두 번을 클릭을 하면 한 문단이 선택이 됩니다. 한 문단 두 번 클릭을 하면 지금은 여기에 엔터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줄이 한 문단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두 번 클릭하면은 한 문단이 선택되고 세 번 클릭하면 이렇게 문서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세 번 클릭을 하면 문서 전체가 선택이 되어집니다. 또 그리고 F3을 이용한 단축키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기준이 되는 곳에 커서를 둔 상태에서 F3을 한번 누르고 화살표 키를 F3을 누른 다음에 화살표 키로 우측 화살표, 아래 화살표, 상하 좌우 화살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곳을 선택을 해서 자판 하나 단축키 하나만 가지고 F3을 이용한 단축키 하나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까지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F3을 이용해서 F3을 한번 지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한번 F3을 누르면 선택할 수 있는 블럭 설정의 기준이 시작이 되고요. 두 번 연달아 누르면 한 단어가 선택이 되고 있죠. 그리고 한 단어가 선택되고 세 번 누르면 한 문단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을 누르면 이렇게 한 문서 전체가 선택이 되죠. F3 하나만 가지고 총체적으로 할 때는 F3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F3을 두 번 눌렀을 때는 한 단어, 세 번 눌렀을 때는 한 줄. 이렇게 간단하게 F3만을 이용해서도 블럭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아까 한 것처럼 마우스가 이렇게 갔을 때 한 줄이 선택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줄이 선택되는 마우스가 간 상태에서는 클릭 한번 하면 한 줄이 선택이 되지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화살표로 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여러 줄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여기 지금 동그라미 특수 문자가 이 동그라미 된 문자를 동그라미 된 것만 선택을 하고 싶은데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어떤 방법으로도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칸 단위로 선택하는 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분홍색 동그라미만 골라서 내가 색깔을 바꾸거나 하고 싶은데 이 분홍색만 고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이럴 때 하는 방법, 칸 단위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해당되는 곳 앞에서 커서를 둔 상태에서
F4를 이용하면 됩니다. F4를 눌러서 화살표 키를 우측 화살표 하나 누르면 이렇게 점 하나가 선택이 되고요. 아래로 화살표를 누르면 밑에 칸들이 하나씩 선택이 되고 있죠. 위 화살표 누르면 해제가 되고요. 다시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F4를 이용해 가지고 칸 단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칸 단위로 선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내가 저 글자의 색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도 있겠지요. 이런 칸 단위로 설정하는 것들은 이제 단축키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F4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가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F4가 칸 단위로 선택하는 거고 F4가 아니고 F5죠. F5를 한 번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검은색에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F5를 누르면 이렇게 빨갛게 변하고 있죠. 이렇게 빨갛게 변한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아래로 누르면 아래, 우측으로 누르면 우측으로 이렇게 칸 단위로 셀에서 셀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F5를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F5를 선택을 할 때 이 상태에서 F5를 한 번 누르면 시작을 하고요. 두 번 누르면 빨갛게 변하고 세 번 누르면 셀 전체가 선택되는 걸 보실 수 있죠. F3을 한번 F5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셀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쉽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은 드래그가 할 수 없는 그런 편집 상태인 경우에는 F5를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하였으면은 뭔가 복사를 하거나 잘라놓거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선택을 내가 2줄을 선택을 해서 블럭을 설정을 한 다음에 잘라놓기를 했다가 컨트롤 X 단축키는 컨트롤 X고요. 단축키를 못 외울 때는 오려두기 여기 있죠. 오려두기 컨트롤 X를 하고 뒤에 가서 붙여놓고 싶다. 그러면 우측 버튼에서 붙이기를 해도 되고요. 컨트롤 V를 해도 되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가열, 기구 이 사이에서 이 잘못 끼어 들어가서 얘를 아래로 내리고 싶다 할 때는 간단하게 지금처럼 잘라놓고 갖다 놓을 수도 있지만 블럭을 설정을 한 다음에 바로 드래그해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끌어다 놓아주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이동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블럭 설정해서 끌어다 놓기만 하는 방법으로도 간단하게 이동하는 것 정도는 더 쉬운 방법이 되겠죠. 지금처럼 복사를 하거나 오려두거나 한 것들은 클립보드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 저장이 된 것은 언제든지 불러다가 다시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클립보드 창을, 작업창을 열어서 거기에서 붙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보기 메뉴에 보면은 작업창이 있는데요. 이렇게 작업창을 열어서요. 작업창에 보면은 우리는 클립보드를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측에 이렇게 지금 복사했었던 것들이 이렇게 클립보드 창에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해당되는 것을 클릭 한 번만 하면 여기에 복사돼서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이거를 복사를 해뒀던 것을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어 있죠. 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언제든지 나오게 되죠. 이렇게 클립보드에 복사를 하거나 오려두거나 했던 것들은 클립보드 창을 열면은 다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들을 골라다가 붙여놓을 때는 간단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문자들은 자판에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판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이 여기에서 입력 문자표에서 가서 할 수 있는데요. 입력에 가서 문자표에 가면은 단축키는 컨트롤 F10이고요. 이 컨트롤 F10도 잘 기억해 뒀다가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문자표를 열어서 여기에 보면은 내가 최근에 이용했던 문자들도 나오고요. 유니코드 문자에서 보면 여러가지 이렇게 여러가지 문자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문자표들 중에서 골라서 내가 원하는 문자를 골라다가 입력을 해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보이시는 여러 가지 문자표들이 있죠. 이렇게 한글 문자표도 여기에 한글 문자표에서도 여러 가지 문자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을 골라다가 내가 원하는 문자표를 클릭을 해서 넣기 하면 이렇게 문자표가 입력되는 것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 문자표는 하나의 글자이기 때문에 폰트를 지정을 해서 글자를 크게 하면 글자가 커지는, 이렇게 글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키우고 작게 하고 글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된 문자는 뭐 색깔 조정도 당연히 가능하겠지요. 이렇게. 그리고 컨트롤 F10을 눌러서 문자표를 열어보면은요, 이렇게 사용자 문자표라고 하는 탭도 있는데요. 여기 사용자 문자표에는 내가 자주 쓰고 싶은 문자표들이, 자꾸 쓰이는 문자표들이 있겠죠. 그 문자들을 골라다 놓고, 여기에 골라다 놓고 내 사용자 문자표로 등록을 한 다음에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문자표에 없는 글자를 입력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글자 겹치기를 이용해서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입력에서 글자 겹치기라는 것을, 문자표 뒤에 글자 겹치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글자 겹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원문자로 겹쳐서 놓고 싶다. 125라고 하는 글자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125라고 하는 글자를 띄고 싶다. 그러면 겹쳤을 글자에 125를 입력을 하고 21이라고 원문자 동그라미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넣기를 하면 이렇게 125가 입력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입력, 글자 겹치기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요 네모난 것을 반지하고 싶다. 그래서 52라고 하면 52에 네모난 테두리가 지어진 이 글자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런 원문자나 사각문자 이런 문자가 아닌 특수문자끼리 다시 겹쳐서 또 쓸 수도 있는데요. 입력에서 글자 겹치기 했을 때 맨 앞에 부분을 했을 땐 그 겹쳐 쓸 수 있는 특수문자를 불러다가 지금 요 글자 겹치기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겹쳐 쓸 글자를 고를 수 있는 커서가 깜빡일 때 컨트롤 F10을 눌러서 문자표 입력할 수 있는 창을 열게 됩니다. 열어서 내가 원하는 글자, 겹쳐 쓸 글자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자, 유니코드 문자표에 가서 일반 구도점에 가서 보면은 이 점이 있죠. 이 점을 선택을 하고 넣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지금 선택된 문자가 입력이 되었죠. 또다시 하나를 더 겹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또 한 번 하나를 더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10을 눌러서 유니코드 문자에서 다시 지금 밑에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를 밑에 요 모양을 하나 클릭을 해서 넣기를 눌러보면 지금 이 모양이 되었죠. 두 개가 어떻게 겹쳐지는지 한번 넣기를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넣기를 눌렀을 때 여기에 지금 두 개가 겹쳐져서 하나의 문자처럼, 하나의 문자표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수 문자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입력하는 거를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요, 한자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위에서 한자를 입력을 할 때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입력을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한자를 입력을 하고 싶다. 대한민국이라고 일단 쓴 다음에 한자 버튼을 누르면 한자로 바꾸기가 바로 뜨고 있죠. 한자 그 자판에 있는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뜨는데요. 한자로 바꿀 수 있는 한자가 이렇게 표시되고 있죠. 이거를 넣어서 변환을 누르면 바로 되는데 여기 밑에 입력 형식에 여러가지 형식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자만 나올 때는 이렇게 지금 이 방식으로 한자 여기 클릭이 되어 있고 이렇게 여기 클릭이 되어 있으면 한자 옆에 한글도 동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한글 나오고 한자 나오고 이 방식은 밑에 한글 위에가 한글로 다시 나오고요. 가운데 한자 나오고 밑에 한글로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처럼 위에 한글로 위첨자에 나오도록 변환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방식으로 이렇게 여러가지 형식을 통해서 한자 입력이 가능하지요. 문자 하나를 입력을 해서 평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겠는데요. 평을 입력을 하고 한자 키를 눌렀더니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한자들이 나오고 있죠. 이럴 때는 이것이 어느 한자가 맞는 한자인지 이것까지도 가려야 되겠죠. 네, 여기에서 이 한자를 변환을 눌러서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색임 입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입력에서 한자 색임 입력이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뜻과 음을 한꺼번에 입력을 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울학이라고 써놓고 넣기 하면 바로 배울학이 바로 이렇게 입력되어서 나오는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한자로 입력이 된 것은 이 커서가 껌뻑이는 위치에서 바로 또다시 한자 버튼을 다시 누르면 다시 한글로 변형이 바로 가능합니다. 다시 한자 버튼을 눌러서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다시 한자로 누르면 또다시 한글로 변형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자 키를 이용해서 한글로 또는 한글을 한자로 또는 한자를 한글로 바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한자를 붓으로 찾아서 또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붓을 알 수 있는 한자인 경우에는 뜻도 모르겠고 음도 모를 경우에는 모양을 입력해서 부수 총획수 이것을 알고 있으면 내가 선택하고 싶은 사람 인변에 있는 글자를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럼 사람인 밑에 이렇게 풀이가 나오고 있지요. 붓으로 입력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붓으로 입력을 하고 나머지 획수를 내가 원하는 획수를 골라서 9획에 해당되는 나머지 획수가 9획에 있는 것을 찾아내고 싶다면 9획을 적으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한자들이 나오죠. 이 한자를 넣기 위해서 이 한자가 어떤 한자인지 뜻도 밑에 강직할 강이라고 하는 사람 인변의 총획수는 11획짜리에 강직할 강이라고 하는 이 강직할 간이라고 하는 한자 음과 뜻을 풀이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기 하면은 그 한자가 입력이 강직할 간이라고 하는 한자가 입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 부수 총획수 입력에서 지금 총획수 입력이라고 하는 탭으로 열어서 보면은 총획수로 내가 원하는 사람 인변에 9획이었으니까는 다 합치면 11획이었죠. 이 11획에서 찾아서 부수가 무엇인지 모를 경우에는 이렇게 찾아서 여기에 그 글자가 있죠. 해당되는 글자를 골라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모를 경우가 있죠. 이 글자를 한자 자전을 통해서 뜻과 훈과 음을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도구에서 한자 자전을 블럭을 설정을 한 다음에 이 한자 자전 클릭을 해서 한자만 뜻을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직할 간이고 이렇게 뜻이 나오고 있죠. 이것을 내가 변환을 하고 싶다. 음과 훈 모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표시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변환을 누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돼서 이렇게 적혀지죠. 제가 글자 폰트를 크게 했기 때문에 작게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폰트 정도로 저렇게 지금 이렇게 입력이 되어지는 거를 보실 수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작업한 것이 뭐 잘못되어서 바로 앞전의 것으로 되돌리고 싶을 경우에 제가 폰트를 방금 전에 폰트를 큰 것을 이렇게 줄였지요. 이것을 앞전의 걸로 되돌리고 싶을 때는 간단하게 편집에서 되돌리기 기능을 단축키로는 컨트롤 Z지요. 이 되돌리기를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선택이 되죠. 다시 편집에서 또 되돌리기 하면 그 전의 단계, 또 편집에서 되돌리기 하면 또 그 전의 단계로 이렇게 갑니다. 편집에서 다시 실행하면은 했었던 것 다시 실행, 이런 식으로 다시 실행과 되돌리기 기능을 편집에서 컨트롤 Z와 컨트롤 쉬프트 Z를 눌러서 이렇게 바로 앞전 단계 그리고 실행 단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돌리기와 되살리기 기능을 쓸 수 있으면 편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과 같이 제3강 문서 작성과 한자 입력 및 자전 기능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